어떤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과정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구축 기획을 했을 때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프로젝트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4개월짜리 구축이에요. 4개월에 설계와 구현이 다 끝나는 좀 소규모의 프로젝트인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프로젝트의 기획 리더다라고 했을 때 기획에 대한 어떤 이제 마일스톤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언제까지는 뭘 끝내고 설계를 언제까지 착수를 언제까지 끝내고 언제부터 설계해서 언제까지 설계 끝내고 이러한 좀 주요한 기준점들에 대한 시점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경험했을 때 이게 3, 4개월짜리 뭐 약간 길게 6개월짜리라고 보더라도 3주 안에는 요구사항 정의와 정보 설계가 끝나는 게 가장 베스트한 일정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보여준 게 실제로 제가 잡았던 일정들인데 보면은 뭐 에지지 분석 해가지고 3일, 요구사항 정의와 요구사항 리서치, 요구사항 협의 해가지고 한 2주 정도가 잡혀 있죠. 나머지 한 2, 3일 정도가 정보 설계라고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정보 설계는 뭐 에지지가 있거나 요구사항이 빠르게 정의되면 좀 더 쉬워요. 어, 그러니까 정리하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구사항 정의 확정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설계에 못 들어가니까 이게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이렇게 구축이다라고 했을 때는 3주가 일종의 데드라인, 3주 안에 뭔가가 확정돼야 된다. 즉, 착수를 3주 안에 끝내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러한 좀 기준점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없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좋죠. 그래서 누군가 얘기를 해주지 않더라도 뭐 PM이 부재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가이드가 없더라도 구축에서는요 3주 안에 기획팀에서 무언가를 끝내줘야 돼요. 그게 요구사항 정의인 거죠. 요구사항 정의를 3주 안에 끝내는 그런 흐름으로 가져가시면 좋고 그래서 정보 설계와 수정을 거쳐서 한 달 정도 이후부터는 화면 설계로 들어가는 흐름으로 갖는 게 바람직한 구조라고 생각해요. 운영 기획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오픈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지금 개선해야 되는 요 사항이 실서버, 운영 서버에 적용돼야 되는 그런 기간들은 있죠. 지금 요청받은 요 페이지가 언제까지 만들어져야 돼.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운영 계획하실 때는 업무 진행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좀 빨리 파악하시면 도움이 돼요. 지금 요 사례에서는 왼쪽에 보이시는 게 지라라고 하는 툴이고 오른쪽이 슬랙이라고 하는 툴인데 실무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툴들이죠. 슬랙은 여러분들도 지금 쓰고 있는 툴이니까 잘 아실 테고 지라는 뭐냐면 슬랙에서는 특정 일감을 특정 담당자한테 지정해서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라는 특정 업무를 만들어 가지고 담당자들에게 매핑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시자가 요거 페이지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설계 김대리가 해요.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김대리한테 전달해주면 김대리 일감에 이게 올라와요. 그리고 김대리가 기획한 다음에
김 과장한테 디자인을 요청한다. 김 과장 찍어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디자인 돼야 돼요? 라고 마찬가지로 찍어서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일감들 단위로 또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제 경험으로는 지라 수준으로 일하는 기업과 슬랙 기준으로 일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아요. 슬랙은 우리가 할 거를 쭉 풀어놓고 그냥 알아서 찾아가서 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지라는 보다 시스템적으로 일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참여하신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캐치를 하실 수 있으면 그 방식을 빨리 익혀서 가져가는 방법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샘플을 좀 소개해드렸어요. 제가 실제로 운영 업무를 했던 루틴인데요. 저는 이제 에이전시의 기획자로 이제 고객사의 운영 업무에 참여했던 케이스였는데 오전 오후를 나눠서 일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운영 업무는 신규 들어오는 요구사항도 설계를 해야 되고요. 내가 설계한 것들이 구현되는 과정이나 검수도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오후에는 주로 설계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요건 분석해서 작성하고 설계서를 만들고 등록해서 디자인 쪽 넘기고 이런 작업들을 일주일에 이제 한 3개 정도씩 오후 시간을 했던 것 같고요. 오전 시간에는 구현된 것들을 검수해서 테스트, 스테이징, 실서버 반영되는 것들을 검수하고 현황 보고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일과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운영 기획에 에이전시 사이드에서 참여했을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하우스 운영 업무는 이보다는 좀 더 편하죠. 네. 지시를 내리는 입장이고 뭐 본인이 처리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뭐 시간을 쪼개서 쓰진 않는데 이제 운영 업무를 하시는 인하우스 분들은 역할이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특성이 있어요. 팀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 업무를 실무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PM이나 PO를 할 수도 있고 리서치나 사업 기획 같은 업무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적기가 애매했지만 뭐 에이전시 사이드에서의 운영 업무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게 좋고 제가 실제로 했던 경험치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전략기획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으실 텐데 뭐 이후에라도 만약에 전략기획을 하시게 된다면 일단 방법론을 선택하셔야 돼요. 방법론.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 있는 리서치의 대상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용자를 볼 거냐, 시장을 볼 거냐, 경쟁자를 볼 거냐, 뭐 이 전체를 볼 거냐, 전문가를 볼 거냐, 이렇게 어떤 것을 주로 리서치한 거냐에 따라서도 인사이트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러한 리서치 방법론을 포함해서 일하는 절차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수립된 다음부터는 단계별로 리서치와 인사이트 도출, 그다음에 프로타이핑 개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수순을 지니고 있습니다.